제가 왜 하필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태국 방콕의 한 고급 카페, 태국 유명 방송국의 국제부, 기자 파리타 수판 차라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특종을 쏟아낸 능력 있는 기자였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그녀의 이력서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도시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그녀에게 서울은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라 생소하고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BTS와 K-드라마가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시위와 항의로 떠들썩한 나라 아닌가요? 태국과 뭐가 다르겠어요?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파리타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서류에는 그녀가 맡아야 할 한국의 주요 이슈들, 시민의식, 선거 문화, 평화 시위,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타, 당신은 가장 뛰어난 기자 중 한 명이에요. 이번 발령은 당신에게도 우리 회사에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그날 밤 파리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는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진들, 번잡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잘 알지 못했던 낯선 한글 간판들. 파리타의 마음속에는 한국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지못해 짐을 싸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발령만 끝나면 다시 유럽으로 갈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부터 파리타는 한국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었죠. 파리타는 한국에 대해 계속 검색하며 자신이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을 상상했습니다. 태국과는 전혀 다른 언어, 음식, 생활 방식이 그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특히 그녀를 당황하게 했던 건 평화적인 시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기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라는 말은 그녀에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였는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기사들이 과장하는 건가? 이러한 의문 속에서도 그녀는 앞으로의 취재에 대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뉴욕이나 파리 같은 중심지인데.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그녀는 긴장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첫인상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한국에서의 첫 며칠이 그녀의 고정관념을 서서히 깨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파리타가 탄 리무진 버스는 인천공항을 떠나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깨끗한 고속도로, 규칙적으로 정리된 표지판, 그리고 푸른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확신하려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이런 건
어디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그녀의 생각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자리 잡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 그리고 공원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펼쳐지고 있던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비교적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깃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은 그녀가 태국에서 익숙했던 혼란스러운 시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중은 차분하게 구호를 외쳤고 경찰은 그들 곁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한쪽 차선만 통제되었을 뿐 나머지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리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시위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죠? 아무도 고함을 지르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네요. 기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시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민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요. 파리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에서의 시위와 비교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질서 정연한 시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녀의 고정관념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그 시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과연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파리타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마다 눈에 띄게 정돈된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불현듯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유의 질서와 조용한 움직임,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국에서 일하는 현지 기자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자 기자들은 서로 친근하게 말을 걸며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사람들은 시위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만 절대로 과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를 존중하니까요. 파리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국에서 시위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시위가 종종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경찰과 군대의 개입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위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파리타는 단순히 한국의 정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파리타는 한국의 또 다른 명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위를 다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경찰은 그들을 지켜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구호와 플래카드만 있었고 폭력이나 소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보았던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의 시위에서는 경찰과 군대의 대치,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흔했던 반면 여기서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파리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본 후 그녀는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위가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위를 할 때도 그 자유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 말에 파리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시민의식과 질서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점이 파리타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시위의 나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깊이 있는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질서와 평화로운 사회가 놀라운 발견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져 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평화로운 시위, 문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진짜일까? 모두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또 다른 시위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파리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순간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듯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부으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타는 태국에서 봤던 시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즉각 개입해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죠. 시위대는 이내 다시 본래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평화롭게 이어갔습니다. 파리타는 이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목적에 집중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 시위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저렇게 방해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왜 싸우지 않았죠? 그 참가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지 싸움이나 혼란이 아니니까요. 질서를 지켜야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파리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사회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파리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타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 그날 밤 파리타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뒤도 계속해서 그 시위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은 대개 갈등과 충돌 그리고 분열이었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시위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최근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평화롭게 권리를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접했던 태국의 역사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파리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노년의 한 남성이 손주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파리타는 그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온 기자라서요. 그 남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만든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위해 싸웠고 지금은 다음 세대가 그것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있죠. 그 말은 파리타의 가슴 깊은 곳에 와 닿았습니다. 태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컸지만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파리타는 자신이 쓰던 기사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냉소적으로 쓰던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평화로운 시위와 시민들의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내가 이 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태국에 꼭 전달해야겠어. 그녀의 시선은 점차 한국 사회의 깊은 본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점차 존경과 감탄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파리타는 자신의 기사 초안을 수정하며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태국의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고 분열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녀는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태국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국에서의 시위가 종종 외부의 간섭이나 군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무산되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내고 이를 제도와 문화로 승화시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리타는 서울에 있는 한 시민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위 문화를 교육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의 대표는 파리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평화로웠던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문화를 만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파리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취재, 기사로 끝내는 대신 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홍보하는 방식을 태국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배운 걸 태국으로 가져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파리타는 자신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태국과의 비교, 분석을 다룬 심층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시위와 민주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파리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태국과 한국 간의 더 깊은 이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평화로운 시위 문화와 시민의식은 태국에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이를 태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파리타는 광화문 광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평화 시위가 열리고 있었고, 시위대는 여전히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태국에서도 언젠가 이런 모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내 한국에서의 기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들의 평화와 질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경험을 태국에 전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파리타에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태국에 돌아가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평화적인 시위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타는 이제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지 자신의 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배운 가치를 태국에 전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자의 경험담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나라를 이해하고 배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